자, 여러분 그 이스터 1916, 그러니까 1916년 부활절이란 의미죠.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완전히 그 모더니즘으로 들어왔어요. 자, 꽤 긴 시인데요. 자, 먼저 그 예츠에 대해서 자, 20세기 그 최고의 시인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고 정말 그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시인이죠. 그 작품 활동은 그 19세기 말부터 했습니다. 자, 보통 그 예이츠는 이제 어떤 여러 단계의 그 변화를 거쳐서 이제 자기 시를 이제 발전시켜 나갔는데 좀 단순하게 말을 하자면 자, 예이츠는 초기의 낭만주의에서 후기의 모더니즘으로 예, 옮겨갑니다. 그래서 20세기 이전에는 낭만주의적인 그 성향을 가진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20세기 이후 이제 모더니즘에 이제 영향을 받고 나서는 상당히 그 모더니즘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그러니까 현대 시의 어떤 그 가까운 이제 그런 그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자, 이 시의 배경은 그 자, 이스터 라이징 뭐 이스터 업라이징이라고도 하고 뭐 이스터 리벨리언 이렇게도 부르는데 자, 1916년 4월 24일 자, 부활절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200여 명의 아일랜드 독립군이 더블린 그 시내의 일부 그 관공서를 점령을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 겨우 6일 갔습니다. 예. 6일 동안 그 이제 전투를 벌였는데 이제 영국군에게 어, 이 무참하게 진압을 당하고 그리고 이 반란을 이 기획했던 예, 반란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이제 이거는 이제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반란이었지만 그러니까 아일랜드인의 입장에서는 그 봉기였죠. 독립 봉기. 자, 이 봉기가 일어나고 나서 그 한 2주간에 걸쳐서 이 봉기를 그 지휘했던 15명의 이 리더들이 모두 처형을 당합니다. 그 여러분 그 넷플릭스 많이 보시는데 넷플릭스에도 이 이스터 라이징을 주제로 한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벨리언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던데 예,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예, 아마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 이 이스터 라이징에 아마 그 과정이 상세하게 드라마로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 시는 그 이스터 라이징에 대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예이츠는 이제 동시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터 라이징의 어떤 그 이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이스터 라이징을 지휘했던 그 봉기의 지도자들을 몇 명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예이스 개인의 아주 그 복잡한 감정들이 이 시에는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엘레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엘레지라고 하는 거는 뭐 비가 애가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이제 그런 시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 이제 죽은 사람의 어떤 좋았던 점, 기억할 만한 점을 이제 엘레지에서 읊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시는 단순한 엘레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봉기를 이끌었던 이 지도자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인간적인 약점들, 또 이제 부족했던 점들, 그리고 이제 이 봉기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예스의 감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뭐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시를 해설하면서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몰랐는데 이 네 개 스탠자잖아요. 그런데 그 스탠자 1은 16줄, 스탠자 2는 24줄, 또 스탠자 3가 16줄, 스탠자 4가 24행. 그래서 이게 1916년 4월 24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16과 24가 이제 반복되는 그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걸 몰랐는데 예, 잘 지적을 예,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게 그 19세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예전에 읽었던 빅토리아 그 시와는 상당히 다르잖아요. 예, 상당히 그 언어가 이제 일상적인 그 언어에 더 가깝고 그리고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전통적인 시보다는 보다 좀 자유롭게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제 20세기 현대 시의 이제 영역에 이제 확실히 들어온 작품이죠. 자, 스탠자 1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I have met them. 자, 여기서 그 이 them은 바로 이제 그 이 아일랜드 그 봉기를 이끌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혁명가들, 그 아일랜드 이제 민족주의자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이츠도 이제 민족주의자였거든요. 그 아일랜드 이제 민족주의자인 건 예이츠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예이츠는 이 사람들과는 입장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이츠는 폭력은 안 된다. 네,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일랜드인의 어떤 그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 이제 이런 것을 찾는 게 더 중요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립을 하게 되는 거지,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예츠의 입장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무력을 써서라도 반드시 영국으로부터 아일랜드의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I have met them at close of day. 그러니까 하루가 끝날 때 내가 그들을 만났는데, 자, coming with vivid faces. 상당히 그 아주 생기가 가득한 얼굴로 자, 건물 바깥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From counter or desk. 카운터나 데스크에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among grey 18th century houses. 그런데 자, 회색의 18세기 건물들 사이에 있는 그런 계산대나 책상에서 나오더라. 자, 여러분, 왜 18th century house일까요? 자, 여러분, 그 아일랜드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그 식민 지배를 받은 건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는데, 자, 정식으로 영국의 그 일부가 된 건 18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800년에 그 아일랜드는 공식적으로 영국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일랜드의 그 파르먼, 의회가 이제 1800년에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영국의 이제 지배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아일랜드가 영국에 합쳐진 건 1800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8세기라고 하는 거는 아일랜드가 아직 자기만의 의회를 갖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아일랜드의 어떤 그 정치적인 독립성이 존재했을 때,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이런 건물들이 이제 그레이 하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사실 그 낡은 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예체 입장에서는 어 그러니까 시대에 뒤처진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체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그 낡은 건물에서 나오고 있는데 얼굴에는 생기가 있어요. vivid faces. 그러니까 아일랜드 그 독립에 대한 열정,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I have passed with a nod of the head. 그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니까 그냥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 polite meaningless words. 뭐 점잖게 뭐 몇 마디 주고 받는데 다 의미가 없는 그런 말들이죠. 아이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아이 뭐 잘 지내죠. 예, 여러분들이 뭐 그 저도 그렇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되는 그런 polite meaningless words.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잠깐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Or have lingered a while. 잠깐 서서 and said polite meaningless words.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음? 그러니까 점잖지만 의미 없는 그런 말들을 주고받는다. And thought before I had done.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그 대화를 마치기 전에 그러니까 thought of a mocking tale or a jibe.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좀 골려주거나 이렇게 헐뜯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낸다. To please a companion about the fire at the
클럽. 자, 지금 그 예이츠는 자, 클럽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러니까 사교 클럽이죠. 그 사교 클럽에 가서 그 이 난로불 주변에 앉아서 거기 있는 친구를 웃겨줄, 거기 있는 친구를 이렇게 재밌게 해줄 그런 이야기를 이 아일랜드 그 혁명가들과 대화를 마치기도 전에 생각을 해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예이츠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죠. 그냥 이상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낡은 그러니까 시대에 뒤처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지네들이 무슨 저기 그 영국을 뒤엎겠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사실 속으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내색은 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과 이제 몇 마디 그냥 대화를 무의미하게 주고받으면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그 웃기는 얘기를 이 사람들을 좀 그 골려주는 그런 이야기를 그 이따 클럽에서 친구 만나면 해야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참 예이츠가 성격이 좀 그 좀 나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참 솔직하지 않나요? 예, 시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게. 음?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의 이 혁명가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좀 그 웃기는 얘기를 이 사람들 그 헐뜯는 골려주는 이야기를 내가 이따 친구 만나면 해야지. 음?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being certain that they and I but lived where Martley is born. 그런데 자, 이 아일랜드 이 혁명가들이나 나나 자, 마틀리는 뭔가요? 자, 마틀리는 여기서 자, 광대가 입는 옷입니다. 광대, 클라운. 자, 광대 옷을 입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확신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나 나나 이 광대 옷을 입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확신하면서 그러니까 자, 이 아일랜드 혁명가들뿐만 아니라 나 역시 광대이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참 웃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자조 섞인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광대가 하는 말을 누가 진지하게 듣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혁명가들도 광대이고 이 예이츠 자신도 광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그 지식인으로서 어떤 그 자신의 그 처지에 대한 자조가 이제 드러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4월 24일에 이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자, 무력 봉기를 일으켜요. H가 이렇게 말하죠. All change it utterly. 자, 모든 게 변했다. 완전히 변했다. A terrible beauty is born. 자, 끔찍한 소름 끼치는 아름다움이 자, 탄생했다. 자, 이렇게 내가 이 사람들을 아일랜드의 그 혁명가들을 좀 우습게 여기고 좀 속으로 멸시하고 광대 같은 놈들 이랬는데 뭐 자기 자신도 광대지만 자, 이런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 terrible beauty is born. 자, 이 말은 마치 그 후렴구처럼 이 시 전체에서 반복이 됩니다. 자, 끔찍한 아름다움이 태어났다. 여기서 뷰티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보여준 이 국가에 대한 헌신, 애국심, 희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희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는데, 자, 그 희생이 나타난 과정이 테러블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테러블의 그 명사가 뭐예요? 테러죠, 테러. 공포, 두려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뷰티가 아일랜드 그 봉기에서 드러났는데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드러난 이 과정이 테러를 줬다.
두려움을 주었다. 공포를 안겨주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끔찍한 무력이 동원된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모두가 총살당했죠. 그래서 테러블 뷰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통 그 형용무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는 그 밑에서 그 발표조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그 옥시모론이라고 하고 이제 한자어로 형용무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서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도저히 그 매치가 안 될 것 같은 단어를 이제 두 개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옥시모론. 그러니까 터러블 뷰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뷰티를 보고 터러블 하다라고 느끼지는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연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에서는 어, 이 예이츠가 이제 자기가 알던 그 몇 명의 그 혁명가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콘스탄스 콜보트라고 하는 어느 여성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여성은 귀족이었어요. 귀족인데 이 아일랜드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자, that woman's days. that woman. 야, 여러분 뭔가 이렇게 그 좀 약간 경멸에 이 어조가 있지 않나? that woman. 자, 저 여자의 그 날들은 were spent in ignorant good will.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좋은 일이 왜 좋은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약간 무지한 상태에서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 여자가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긴 했지만 정확히 그 독립운동의 대의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좀 휩쓸려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히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음? 그러니까 굿윌이 분명 있긴 한데 그게 왜 굿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r nights in argument until her voice grew shrill. 그리고 이제 밤에는 사람들과 이제 아규먼트를 한다는 거죠. 말다툼을 논쟁을 벌인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 독립운동의 어떤 방향이나 어떤 이제 목표에 대해서 그 동료들과 이제 말싸움을 하는데 자 목소리가 shrill 아주 그 날카로워질 때까지 소리를 높여 언쟁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독립운동에 끼어들기 전에는 이 여자의 목소리가 참 스윗했다라는 말을 예이츠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hat voice more sweet than hers when young and beautiful she rode to terriers. 그러니까 귀족이었을 때, 아니 뭐 물론 이제 독립운동 이후에도 이제 귀족이긴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귀족답게 살았을 때 이 여자가, 그러니까 그 귀족의 아주 그 전형적인 삶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사냥이죠. 그래서 말을 타고 이 사냥개를 쫓으면서, 그러니까 젊고 아름다웠을 때 그렇게 귀족 아가씨의 전형적인 삶을 살았을 때에는 이 여자의 목소리가 참 스윗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독립투사가 되어 변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사냥하던 스윗했던 여인이 아일랜드의 독립에 관해 논쟁하며 쉬를 한 목소리를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나요? 지금 이 대목에서 지금 그 예이츠는 이 여자가 그 콘스탄스 콜포트라고 하는 이 여자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귀족에 어울리지 않는 짓을 했다 이거예요. 음. 귀족에 어울리지 않게 독립운동에 끼어들더니 뭐 정확히 뭣도 모르고 뭔지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독립운동에 끼어들더니 그 달콤하던 스윗하던 목소리가 슈리일하게 바뀌어 버렸다. 그러니까 귀족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입장에선 참 그 이 예이츠가 이제 이 여성을 비판한 거를 우리가 이제 동의하기는 쉽지가 않죠. 이제 지금의 입장에서. 예, 하지만 그 이제 예이츠는 다소 이제 보수적인 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자기의 그 계급에 어울리지 않는 짓을 이 여자가 했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 원래 이 컨스탄스 콜포트라고 하는 여자는 다른 그 동료들과 같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이게 그 사형 선고에서 이제 형이 내려가서 이제 처형을 당하지는 않았고 이제 결국에는 풀려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언급된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처형을 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처형을 당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뭐 여성이라서 혹은 이제 귀족이라서 그렇게 이제 처형을 좀 낮춰준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느 이제 시인을 언급합니다. This man, 그러니까 뭐 패드렉 피어스라고 하는 시인이었는데, 그러니까 This man had kept a school, 그 이제 그 소년들을 위한 그 학교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를 또 이제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rode our wing horse, 그 날개 달린 말을 탔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날개 달린 말은 그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페가수스라고 나오죠. 여러분 그 페가수스는 그 이제 날개 달린 말이었는데 그 이제 벨레로폰이라고 하는 그 영웅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벨레로폰이 이 페가수스를 타고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키마이라라고 하는 그 괴물을 퇴치합니다. 나중에는 그 이제 하늘의 별자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묘사하는 사람은 그 토마스 맥더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this other, his helper and friend. 그 앞에서 언급했던 그 패드릭 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의 조력자이자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was coming into his force. 자, 아주 그 인생의 그 아주 전성기에 들어오고 있었다. 어떤 자기의 그 재능을 이제 막 펼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he might have won fame in the end.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성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So sensitive his nature seemed. 그의 천성은 아주 sensitive했고 감성이 풍부했고 그리고 so daring and sweet his thought. 자, 그의 생각은 아주 대담하고 그리고 sweet했다.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H가 굉장히 그 아쉬움을 갖고 있죠. 상당히 그 재능이 뛰어난 그 친구였고 어, 이렇게 아일랜드 봉기에 희생당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 큰 명성을 얻었을 수도 있는 그런 친구였다. 참 성격도 괜찮고 생각하는 것도 참 그 과감하면서도 또 스윗했던 그런 친구였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아쉬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려 그 5줄에 걸쳐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아쉬움이 있죠. 이제 시인이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소년들을 위한 학교도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봉기에 이제 끼어들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거죠. 자, 그리고 자, 5줄에 걸쳐서 자, 존 맥브라드라고 하는 사람을 묘사를 합니다. 자, this other man, I had dreamed a drunken, vain, glorious loud. 자, 그 알코올 중독자인데다가 아주 그 허영에 가득 찬 어? 그런 시골뜨기 촌놈이라고 난 생각했다. 자, 여러분 누군데 이렇게 예이츠가 거의 그 욕설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자, 존 맥브라이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군인이었습니다. 그 메이저 소령 아마 이제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그 소령에 해당하는 그 계급일 텐데, 자, 왜 이 사람을 지금 그 예이츠가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건가? Drunken, vain, glorious, loud. 어? 아주 그 술 주정뱅이인데다가 허영심만 가득 찬 촌놈이었다. 시골뜨기였다.
자, 여러분 그 예이츠를 논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름을 언급하게 되는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모드 고온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모드 고온. 예이츠가 1890년대 초에 이 여자를 만나서 자, 1890년대 거의 10년 동안 4번을 청혼을 해요. 그런데 4번 다 거절당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야, 뭐 2번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4번을 약 한 10년에 걸친 기간 동안 4번을 청혼을 했는데 4번 다 거절당해요. 그런데 이 모드 고운이 뭐 그 배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상당한 그 미인이었다고 하고 그 그 모드 고운도 그 아일랜드 민족 운동에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드 고운과 그 예이츠는 독립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예이츠는 폭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모드 고운은 폭력을 써서라도 독립을 얻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드고는 4번에 걸친 그 예이츠의 청혼을 물리치고 자, 이 남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모드곤이. 그러니까 존 맥브라이드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 맥브라이드도 어떤 그 정치적인 입장, 그러니까 그 아일랜드의 그 어떤 독립운동에 대한 입장이 모드곤과 그 같았거든요. 그런데 자, 두 사람의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한 3년 정도 만에 끝나고 맙니다. 뭐 이제 소문에는 막 맥브라이드가 막 술 마시고 자기 아내를 막 때렸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는데 예, 뭐 확인된 바는 없어요. 어쨌든 이 맥브라이드의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이혼을 예,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이 예이츠는 이 맥브라이드에 대한 그 감정이 아주 안 좋았죠. 그러니까 물론 그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기도 한데 그런데 그 예이츠는 이 맥브라이드를 정말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를 4번이나 내 청혼을 4번이나 거절을 하더니 겨우 저런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청혼을 4번이나 내 청혼을 4번이나 거절을 했으면 좀 괜찮은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지 어떻게 저런 남자를 고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이치 입장에서는. 어? 자, 그런데 이 존 맥브라이드도 모드건과 이혼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부활절 봉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체포를 당해 예, 처형당했죠. 자, 예이츠가 맥브라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he had done most bitter wrong to some who are near my heart. 자, 내 마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 아주 심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 마음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는 이제 물론 그 이 모두건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 뭐그 맥브라이드로부터 가장 상처를 입은 건 예이츠 자신이 아닌가 싶네요. Yet I number him in the song. 그러나 나는 그를 이 노래에 포함시킨다. 자, 내가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너무나 경멸하고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었지만 자, 그 역시 내가 이 노래에 포함시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맥브라이드에 대해서 He too has resigned his part in the casual comedy. 아까 그 스탠자 원에서 그 예이츠가 자 그들이나 나나 다 광대 옷을 입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광대이다. 클라운이다. 여러분 그 클라운은 그러니까 코미디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지금 그 예이츠는 전에 이 맥브라이드 역시 in the casual comedy 그러니까 이 그 가벼운 그러니까 이 진지하지 않은 이 가벼운 코미디의 한 역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벼운 코미디에 나오는 클라운, 광대 같은 사람이라고 이 맥브라이드를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봉기가 일어난 다음에, 봉기가 일어나고 나서 보니 이 맥브라이드가 그 코미디에서 자기가 맡았던 그 광대의 역할에서 벗어나 있더라. 더 이상 광대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봉기 전에는 뭐 이 맥브라이드를 비롯한 이 혁명가들을 정말 그 우습게 본 거죠. 음? 그러니까 하잘것없는 이상주의자들로 보았던 거죠. 비현실적인 그냥 광대 같은, 아무도 정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았는데 분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이츠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경멸했던, 인간적으로 도저히 좋아할 수 없었던 이 맥브라이드조차도 자신의 광대 역할을 벗어던지고 he too has been changed in his turn, transformed utterly. 자, 완전히 변해버렸다. 자, 그의 차례가 되자 완전히 변해버렸다. 더 이상 우스꽝스러운 광대가 아니었다. 그리고 a terrible beauty is born. 자, 소름 끼치는 아름다움이 탄생했다. 자, 맥브라드 역시 조국을 위해 이렇게 희생함으로써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테러,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이것은 끔찍한 폭력이 수반된 아름다움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 스탠자 2를 보시면 뭐 예이츠가 이제 개인적으로 경멸했던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또 안타까워했던 사람, 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예이츠는 굉장히 솔직하게 이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 여담이지만, 예, 그 예이츠는 이 맥브라이드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부활절 봉기로 이제 처형을 당했잖아요. 죽은 다음에 한 번 더 모드건에게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예, 다섯 번째. 예, 이번엔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 남편인 맥브라이드가 죽은 다음에 모드건에게 한 번 더 청혼을 했어요. 받아들여졌을까요? 예, 또 거절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총 다섯 번 청혼을 했다가 거절당하는 정말 그 흔치 않은 이제 기록을 갖게 되죠. 어, 그런데 뭐 자기 말로는 그 뭐 예의상 한 거다. 그 이제 전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냥 예의상 내가 청혼을 해본 거다. 이제 그 이런 말을 하는데, 예, 여러분 이건 좀 약간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좀 나중에 그 예이츠는 모드건의 딸에게도 청혼을 해요. 예, 모드건의 그 딸에게도 청혼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 모드건의 딸이 그 뭐 예이츠를 뭐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예이츠가 오해를 예, 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이 모드고는 그 뭐 정말 그 예이츠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말 빼놓고는 예, 예이츠에 대한 이야기가 불가능한 이제 그런 여성이다. 자, 그리고 이제 3년은 여러분 그 제가 그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예, 그 발표조에서 이렇게 정리한 거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이 3년의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 그 스탠자 4의 첫 부분에 요약이 돼 있습니다. 예, 자, 3년의 그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 뭐 그 발표조가 정리한 거 보면 이해가 되실 테고요. 사실 그 3년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사연의 이 첫 사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too long a sacrifice can make a stone of the heart or when may it suffice. 자, 너무 오랜 희생은 사람의 심장을 돌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의 독립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목표에만 매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어떤 삶의 다른 아름다움이라든가 삶의 다른 기쁨 혹은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일랜드의 독립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 목표만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신념에만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집중을 시키다 보니까 마음이 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다른 이 행복과 즐거움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자, 아무리 옳은 신념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정말 고귀한 대의라 하더라도 자, 그거에만 헌신을 하게 된다면 오로지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다른 풍부한 측면들, 다른 아름다움들, 다른 기쁨들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어떤 부작용을 낳는가. 그래서 too long a sacrifice can make a stone of the heart.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내용이 그 스탠자들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다른 즐거움, 행복, 또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귀한 신념이라 하더라도 그거에만 집착을 한다면, 그거에만 매진을 한다면. 그래서 H가 이렇게 말하죠. Oh, when may it suffice? 자, 언제 그 마음이 만족이 되겠는가? 언제 만족이 될까요? 아일랜드가 독립을 얻을 때. 그런데 지금 1916년의 이 상황에서는 언제 아일랜드가 독립을 얻을 수 있을지 요원하죠. 자, 1916년이면 게다가 제1차 세계대전 중입니다. 그러니까 that is heaven's part. 자, 그거는 하늘이 하실 일이고, 자, 언제 그 아일랜드의 독립이 올지는 정말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이고, our part to murmur name upon name. 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봉기에 참여했다가 희생당한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일이다. 이 사람들을 추모하는 마음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as a mother names her child when sleep at last has come on limbs that had run wild. 자, 아이가 이렇게 그 신나게 뛰어놀다가 자, 집에 와서는 잠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엄마가 이 아이의 이름을 이제 나직이 이제 부르면서 그 아이를 이제 재우고 있는 거죠. 자, what is it but nightfall? 자, 밤이 온 거 외에는 무엇인가?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밤이 온 거 외에는 뭐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그 had run wild, 이렇게 거칠게 막 놀다가 신나게 놀다가 집에 와서는 이제 어머니의 그 무릎에 어, 누워서 이제 잠이 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는 뭐 자장가를 불러주다가 이 아이의 이름을 그 이제 부른 건데, 그러니까 밤이 왔으니까 지금 이 아이가 잠든 거지 뭐 다른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자, 여러분 이 비유가 지금 이 상황에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이츠는 이 부활절 본게 희생된 사람들의 그 이름을 우리가 뭐뭐 하자. 추모하는 마음에서 하나하나 불러보자. 마치 그 무릎에 베인 잠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처럼 그 어머니가 밤이 되자 아이를 재우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자, 우리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자. 예, 이게 지금 비유가 맞지가 않는 게 예, 잠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과 이미 죽은 사람의 아이를 이미 죽은 사람의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예이츠가 바로 이걸 깨닫죠. No, no, not night, but that. 이 사람들은 그냥 밤이 와서 잠든 게 아니라 죽은 것이지. 그러니까 문학적인 비유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지규를 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as가 나오잖아요. 지규, simile. 그것도 문학적인 비유로 어떤 사람의 그 죽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 이게 사실 얼마나 무의미한가. 그러니까 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 이 사람들의 그 죽음을 어떤 그 문학적인 그 장치로 비유를 하려 하는 게 너무나 그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문학적인 수사가 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지금 예이츠가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밤이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죽었지. 아이는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겠지만 지금 이 처형당한 이 부활절 본계 지도자들은 아니죠.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이츠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was it needless start after all?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이 결국 쓸모없이 죽은 건 아닌가.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이츠는 이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추모하면서도 동시에 이 죽음이 정말 필요한 거였나. 이 죽음이 정말 꼭 있어야 되는 불가피한 죽음이었나. 이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England may keep faith for all that is done and said. 자, 영국이 자신의 그 행동과 말한 것에 대해 신의를 지킬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국이 원래는 그, 자, 그 제1차 세계대전 그 얼마 전에 아일랜드에게 자치권을 약속합니다. 그거를 이제 홈룰이라고 하는데 홈룰, 이게 자치권이에요. 그래서 아일랜드가 그러니까 직접 그 자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그런데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영국이 이 약속을 유예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지금 전쟁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그 자치권을 못 주겠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주겠다. 라고 이제 영국이 그 아일랜드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일랜드의 그 무장 봉기 세력들은 이제 격분을 하는 거예요. 자치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언제 줄지 모른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부활절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자치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직접 쟁취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스터 라이징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영국은 이제 전쟁 때문에 워낙에 그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 무장봉기 세력에게 뭐 자비를 베풀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죠. 예, 그래서 아주 그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고 이제 본보기로 15명이나 이제 처형을 시켰던 건데 오히려 이렇게 어, 아주 그 과격한 이 진압 방식을 쓴 게 오히려 이제 아일랜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이츠는 Was it needed that after all? 그게 정말 필요한 죽음이었나? 좀 기다리다 보면 영국이 자치권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영국이 그렇게 신의가 없는 나라는 아닌데, 음?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 영국에 대한 이 예이츠의 이제 복잡한 감정이 드러나는 거죠. 물론 영국이 그 조국인 아일랜드를 식민화하고 이제 다스리는 이제 그런 나라이지만, 그러나 이제 예이츠는
그 영국의 언어인 영어로 일상적인 그 대화를 하고 또 그 영어로 시를 쓰고 그리고 그 뭐 셰익스피어나 또 여러 그 위대한 시인들의 어떤 문학적 그 유산을 또 깊이 흠모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영국에 대한 이 예이츠의 입장은 아주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그 식민지 시대 때도 그 식민지 그 지식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좀 이와 비슷했죠. 그러니까 물론 그 일본은 이제 그 조선을 이제 식민지로 다스리고 그러니까 수탈하는 그런 이제 국가였지만 이제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조선보다 훨씬 더 빨리 이제 근대화를 이루면서 어떤 서구 열강의 간섭에서 벗어났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열강들과 그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식민지 시대 그 조선 지식인들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가졌던 감정은 뭐 어떤 단순한 뭐 혐오, 뭐 증오, 미움 이런 게 아니었죠. 그 상당히 복잡한 거였죠. 물론 그 이제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 당시 그 많은 이제 지식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상당히 그 복잡한 감정을 일본에 대해서 가질 수밖에 없었고, 사실 그 예이츠도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we know their dream. 자, 우리는 그들의 꿈을 안다. 그러니까 이 혁명가들이 꿈꿨던 그 아일랜드의 독립, 우리도 그걸 안다. 그러니까 enough to know that dream and are that. 그들이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정도로 우리는 그들의 꿈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what if excess of love? 자, excess of love라고 이제 표현이 나오죠. 자, 지나친 사랑이 bewildered them till they died. 그들이 죽을 때까지 지나친 사랑이 그들을 미혹시켰다면 어떠랴. 그러니까 지금 그 예이츠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excess of love. 너무 애국심이 지나쳤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너무 조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차분하게 전략을 좀 그 가다듬고 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 그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너무 무모하게 이 혁명가들이 봉기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뭐 저는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너무 그 전략이 부재했어요. 전략이 부재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 이 봉기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더블린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제 봉기를 일으키면 시민들이 호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뭐 너희들 정말 잘한다. 영국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독립을 얻어야지. 어,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이제 이런 그 호응을 얻고 이렇게 시민들이 또 자발적으로 그 투쟁에 참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혁명가들이 그러질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 더블린 시민들은 아주 차가운 반응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부활절 봉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반응이 뭐 이런 거예요. 도대체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난리를 저렇게 피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그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 무장 세력을, 이 독립, 이 무장 세력을 진압을 하기 위해서 영국군이 더블린에 도착을 했는데 그 영국군을 보면서 더블린 시민들이 그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쳤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단 그 시민들의 호응을 얻는데 완전히 실패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략의 부재, 신중하지 못했던 거, 그거를 지금 사실 예이츠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 나라에 대한 사랑이 지나친 나머지 사랑이
bewildered them. 자, 그들을 미혹시켰다. 혼란스럽게 했다. 좀 더 치밀하게 전략을 가다듬고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어쩌랴 이런 거죠. 그렇다 한들 그렇게 그 지나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략이 부재한 봉기를 일으켰다 한들 어떠랴 괜찮다. 그러니까 I write it out in a verse. 자, 내가 그걸 시로 적는다. 자, 그러면서 자, 이 그 부활절 봉기에 참여한 사람들 몇 명의 이름을 읊습니다. 그러니까 MacDonald and McBride and Connolly and Pierce. 자, 여러분 보면 이게 그 first name이 없이 그 last name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MacDonald, McBride, Connolly, Pierce. 자, last name만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자, last name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first name을 언급할 필요가 없이 last name만 돼도 누구나 아는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그 예이츠는 이 사람들을 아일랜드의 역사에 지금 새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last name만으로도 누구나 아는 그런 위인들로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되었죠. 예, 지금 이 사람들의 그 동상이 아일랜드 전역에 있고 역사책에도 등장합니다. 정말 그 last name만으로도 누구나 아는 예,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 now and in time to be. 그러니까 지금과 그리고 미래에 자, wherever green is born. 그러니까 초록색 옷이 입혀지는 곳 어디에서나 그 아일랜드를 가리킵니다. 자, 그리는 그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are changed utterly. 자,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완전히 달라졌다. A terrible beauty is born. 자, 이 말이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자, 오늘 원래 그 제가 알기로 그 조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 발표에 제가 한 15분은 그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 한 그 소감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 예, 한 13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 시작해 주세요. 네,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틸링 투 비장티움 발표를 맡은 박현아입니다. 네, 발표 진행은 작가에 대해서 알아본 후 시에 대한 간단한 백그라운드를 살펴보고 리사이테이션 후 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츠는 더블린의 앵글로 아이리시 출신이고 어머니는 슬리고 출신입니다. 그리고 1874년 런던에 갔다가 1880년 더블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20살의 이츠는 더블린 유니버시티 리뷰의 첫 시를 출간하게 되는데 그는 더블린과 런던 그리고 슬리고 모두의 영향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아이리시 내셔널리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의 작품에서 우리는 아이리시의 특징과 아이리시 내셔널리즘과 관련한 주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츠는 특히나 비잔티움에 관해 Sailing to 비잔티움과 비잔티움이라는 두 편의 시를 썼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의 배경에는 가장 크게 아일랜드 독립전쟁이 있는데 여기서 아일랜드 독립전쟁이란 아일랜드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 정부에 대항해 1918년에 만들어진 아일랜드 공화국군이 일으킨 게릴라전을 말합니다. 전쟁의 결과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제국과 북아일랜드로 분리되었고 1921년 12월 6일 앵글로 아이리시 트리티의 결과로 아일랜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국의 지배가 끝이 나게 되면서
이후 1922년 12월 6일 아이리쉬 프리 스테이트, 즉 아일랜드 자유국은 자치를 인정받습니다. 저희조에서 오늘 준비한 Sailing to Byzantium은 1962년 작품으로 이츠가 60대에 접어들었을 때 작성한 시입니다. 다음으로 시의 리사이테이션입니다. Sailing to Byzantium by William Butler Yeats. That is no country for old men. The young in one another's arms, birds in the trees, those dying generations at their song. The salmon falls, the mackerel crowded seas, fish, flesh or fall, comment all summer long. Whatever is begotten, born and dies. Caught in that sensual music, all neglect, monuments of unaging intellect. Unaged man is but a paltry thing, a tattered caught upon a stick, unless so clap his hands and sing, and louder sing. For every tatter in its mortar dress, nor is there singing school, but studying, monuments of its own magnificence. And therefore I have sailed the seas and come to the holy city of Byzantium. All sages standing in God's holy fire, as in the gold mosaic above all, come from the holy fire, perna in a granny, 좌이어. and be the singing master. 예, 그 좌이어입니다. 발음이 좌이어. 펀이나 좌이어. Perna in a gyre, and be the singing masters of my soul. Consume my heart away, sick with desire, and destined to a dying animal. It knows not what it is, and gather me into the artifice of eternity. Once out of nature, I shall never take my bodily form from any natural thing, but such a form as Grecian goldsmiths make of hammered gold and gold enameling, to keep a drowsy emperor awake, or set upon a golden bowl to sing to lords and ladies of Byzantium, of what is past or passing or to come. 첫 행에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고 저곳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this가 아닌 that을 사용하여 시인의 아일랜드에서 현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시인의 나이는 61세로 젊은 세대를 개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행들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음 on others arms를 볼 때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져 있으며 여기서 birds는 젊은이들을 지칭합니다. 이 부분에서 키츠의 Ode to Nightingale과 대조적인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키츠는 나이팅게일을 불멸의 존재로 표현한 반면 이츠는 다음 행에서 those dying generations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젊고 활력 넘치는 생명들을 죽어가는 세대로 단지 눈앞의 향락과 강능적인 삶을 추구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에서 연어 폭포와 고등어가 들끓는 바다에서 연어와 고등어 역시 향락과 관능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득한 현실 세계를 상징하고 바로 다음 행에서는 이 연어와 고등어가 fish, 전 행에서의 birds는 fall 내고 그 사이의 flesh는 바로 인간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존재도 fish와 bird와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죽는 존재이며 자연계의 일부라는 것을 whatever is begotten, born and dies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sensual music은 젊은이들과 새들이 부르는 관능적인 음악이고 monuments of unaging intellect는 불우한 지성의 기념비로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intellect는 육체가 아닌 영혼의 산물을 뜻하고 젊은 세대와 대조되는 시인 자신의 세대를 나타냅니다. 지금 살아있고 죽어가는 현재의 삶에만 몰두하고 지성과 영혼의 불멸성에는 관심이 없음을 시인은 비판하고 슬퍼합니다. 여기서 바로 첫 행의 그러한 나라는 젊은이의 세상이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했던 의미를 전합니다. 또 이 마지막 행에서 순간을 살아가는 뮤직과 그 반대의 모니먼트를 통해 아티스트 레퍼런스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스탠자입니다.
A tattered coat upon a stick은 육신이 멸해가고 있어 초라한 허수아비에 불과한 모습으로 육신이 옷을 벗고 영적인 존재로 승화해야 함을 뜻합니다. So clap its hands and sing에서는 멸할 육신의 옷이 찢어지는 것에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른다라는 뜻으로 노래가 영혼의 장엄한 기념비를 모른다면 소용없고 관능적인 노래에 지나지 않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영혼의 장엄한 기념비를 배우기 위해 비잔티움으로 향해 건너온 것이며 작가는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육체 세계를 떠나서 영원한 영혼의 세계이자 조화를 이룬 예술의 세계인 비잔티움 제국으로 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홀리 시티 오브 비잔티움은 육신의 노쇠함과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두려움 없이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에서 생기는 실이나 절망감 없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조화의 세계로 선정된 곳을 뜻하며 연이 마무리됩니다. 3년부터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 뭐 천천히 비잔티움, 하세요. 예, 예, 천천히 네, 하시라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비잔티움에 그리고 이제 도착한 45분이 넘으면 뭐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뭐 꼭 45분까지 막 발표 막 빨리 맞추느라고 이제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예, 계속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비잔티움에 도착한 화자는 금빛 모자이크 벽화 속에 있는 성인을 부릅니다. 네, 그 놀턴 엔톨로지 기준 이 부분 각주를 보시면 예이츠는 1907년 이탈리아나 라베나 성 아폴리나레 누오보 성당의 모자이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모자이크 그림에는 순교한 성인들의 행렬이 그려져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그 모습은 우측 상단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시의 내용으로 돌아오면 이때의 더 골든 모자이크는 아름다운 예술품을 상징하며 이는 곧 동시에 화자가 지향하는 불멸의 아름다움, 즉 정신의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다음 행을 보시면 화자는 그 성인들에게 성화로부터 소용돌이 치면서 나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때 자이어라는 시어는 예이츠가 인식하는 역사의 진행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이츠는 우측 하단의 사진의 소용돌이 모습처럼 2000년을 주기로 한 시기는 쇠퇴하고 이어 맞물려 그 이후의 시기가 새롭게 도래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진행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시에서 자이어는 시간, 영원, 변화, 연속성, 육체, 정신, 생명, 예술 등과 같이 그를 구속하는 정반대의 개념들을 해결하는 수단을 상징합니다. 즉, 자이어와 역사의 흐름처럼 전자의 것들을 감소하고 화자가 지향하는 후자의 것들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행을 보시면 화자가 성인들에게 나오라고 한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자신의 영혼의 노래 스승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행은 자신의 영혼이 노래, 즉 예술이 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행을 함께 보시면 화자는 성인들에게 자신의 심장을 가져가라, 태워달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술품의 세계로 초월하기 위해 욕망으로 가득 차 병들어가고 있는 자신의 심장, 즉 육체를 정화해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때 심장이 죽어가는 동물에 얽매여 있다고 하는 것에서 A dying animal은 육체의 욕망에 얽매인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 행은 외면적으로는 화자가 자신이 원하던 비잔티움에 도착했지만 마치 내면적으로는 비잔티움이 의미하는 정신, 예술, 영혼의 세계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3년의 마지막 행을 앞행의 Gather Me와 함께 보면 화자는 자신을 영원한 작품 속으로 끌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The Artifice of Eternity는 화자가 되고자 하는 영혼을 사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Artifice를 추익의 의미로 해석하고 3년에서의 화자가 육체의 정화, 영원한 정신의 세계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함께 고려한다면 이는 결국 화자가 영원한 예술품과 합의를 보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노래와 같은 어디터리 아트와 모자이크와 같은 비주얼 아트에 초점을 맞춘다면 3년에서의 아트는 화자가 추구하는 바이면서 동시에 그 영혼이 영원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화자는 자연에서 벗어나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이 이전의 시들과는 다르게 벗어나야 할 공간으로 묘사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에서 벗어난 후에는 그리스 금세공인들이 만드는 것이 되고자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때 화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황금새이며 골드 에나멜링은 초자연적인 황금새로 변형되는 과정, 즉 황금 대장간에서 육신을 벗는 보통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황금새는 황금 가지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는 1년에서 Those Dying Generations의 새들이 부르는 노래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년에서의 새들은 탄생과 죽음이 반복되는 현실 세계, 자연계에 대해 노래했다면 자연에서의 황금새는 이상세계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노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황금새가 세월의 흐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화자가 마침내 일체의 갈등 없이 조화롭고 황홀한 예술세계의 황금새가 되어 끝없이 영원세계를 노래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 45분인데, 예, 뭐 나가실 분은, 예,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예, 발표 계속하세요. 네. 끝으로 자연에서의 황금새가 가지는 모순성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황금새는 세속의 물질이나 인간성을 정화한 끝에서야 도달한 영원한 정신적인 존재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황금이라는 물질적인 형태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지금까지 화자가 추구한 정신적 승화의 표상이 결국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구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모순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는 우리가 향하고자 하는 정신세계도 물질세계와 완전히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의 인식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의 형식적 측면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iambic 펜타미터, 즉 약강의 5음부 음률을 사용하고 있고 8행시체로서 8줄의 iambic 펜타미터와 동시에 ABABABCC의 라임 스킴에 사용되는 오타바 리마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라임뿐만 아니라 오직 마지막 자음의 소리만 반드시 일치하는 하프라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corrupted 오타바 리마, twisted 라임 스킴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이 송롱의 경우 full rhymes로서 단어의 첫 다음만 다르게 발음되고 뒤따르는 모음 혹은 자음까지도 완전히 발음이 일치하지만 이들을 0과 함께 본다면 half rhymes로서 오직 마지막 자음의 발음만 완전히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에 사용된 문학적 기법들로는 다음과 같이 alliteration, ingerment, personification, 그리고 imagery, metaphor, assonance, apostrophe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시의 주제는 작가가 살고 있는 현대 아일랜드로 대표되는 육체, 유한한 현실, 생명의 세계와 이와 대조되는 정신, 무한하고 불멸하는 지성, 예술의 세계인 비잔티움, 그리고 그곳으로의 초월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는 현실을 넘어 비잔티움과 같은 이상세계를 꿈꾸지만 현실과 이상 간의 갈등을 넘어서는 것, 즉 합일이 쉽지 않다는 주제의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에서 준비한 디스커션 퀘스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 발표, 예, 수고하셨고요. 예, 제가 강의 영상에서 이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